8페이지 시대일 이론은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구적인 소위 자구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적 24시간 견해는 주로 즉각적 창조론, 창조과학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쪽은 그 견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죠. 시대일 이론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시대 일, 그러니까 day, 요음을 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요음을 day age theory, 요음을 긴 시대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견해입니다.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진화론자들도 이 견해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로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단골처럼 이 입장을 이제 많이 지지를.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용은 24시 훨씬 긴 비약정적 기간을 나타내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홍적세 무슨 세 하면 그 지질학적 기간하고도 같이 연관시킨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굉장히 긴 시간이야. 정확하게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또 날짜에 따라서 길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24시간보다 긴다는 면에서는 1일부터 6일이 똑같지만 가령 6일 같은 건 굉장히 길었을 거야. 6일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뭐 아담이 인물 짓고 아담하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래서 각 날짜 사이도 이제 서로 길이가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긴 비약정적 기간을 나타낸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1이라고 사이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다 이제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람도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걸 보면은 창세기 1장의 1일은 우주와 지구의 출현으로서 150억 년부터 46억 년 전까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둘째 날은 물이 형성된 것으로서 42억 년부터 35억 년까지, 셋째 날은 육지가 이제 형성되고 청록색 조류의 이제 번성, 여기 이제 식물들이 이제 또 자라나게 되는 거니까 35억 년부터 10억 년, 또 나흘째 태양 에너지의 변화작용 20억 년부터 7억 년, 5일째 해양 생물의 출현 5억부터 3억 5천 년, 6일째가 육지 동물의 출현, 그 다음에 인간의 출현, 이렇게 돼가지고 각 일일이 요음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제 그런데 이 day age theory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런 쪽으로 지금 지난번에 점진적 창조론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day age theory 확정은 안 했지만 이쪽으로 이제 마음이 좀 쏠리기도 하는데 완전 결정을 못했지만 이 이론은 굉장히 또 어려움이 많아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 그런데 6일이 연속적이지만 서로 간에 중첩이 되기도 하고 하나로 융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형이 나오게 됐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 day age theory는 누가 주장했는가? 꼭 다윈 이후에만 나왔다, 지질학 발전 이후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다윈 오기 이전에도 그런 청교도들도 있고 이런 인물들이 긴 시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대일 이론은 구 프린스턴 학자들이 단골 메뉴입니다. 찰스 하치 부자 하치 월필드는 뭐 유신 진화론까지도 주장한 사람이니까, 또 크리스천 메이천 구약학자인 오티 앨리스, 또 이제이 영이라는 그래서 옛날 그 장로교회 본사인 구 프린스턴 학자들이 거의 다 day age theory를 지지를 했고, 오늘날에는 또 여기 여러 사람인데 그 카너 버나드 램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제 또 그 조직 신학 책 중에 기독교 신학을 쓴 밀라드 제이 에릭슨, 침례교죠. 복음주의 학자로서 유명한 웨인 그로덤도 이 입장을 얘기해요. 웨인 그로덤도, 베를폰 휴라스, 제가 소개한 휴라스, 데이비스 A 영, 데이비스 A 영은 E.J. 영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질학자고 아버지는 구약학자였는데 아들은 지질학자. 켈빈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은퇴한 사람이죠. 프란시스 셰이퍼도 이제 입장을 모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음이 24시간보다 훨씬 긴 비확정적 기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건 뭐 성경 자체에 또 나오는 그런 또 근거니까. 두 번째는 비록 현행과학의 모든 주장과 이론을 확정적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데 시대일 이론은 바로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일 이론을 주장하는 근거 중에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서 이걸 다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강점은 더 이상 외견상 연대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영어로 appearance of age인데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창조과학회 즉각적 창조설의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풋노트 26번에 거기 설명해요. 풋노트 26번 보시면 즉각적 창조론자들은 우주, 지구, 생물체의 연대와 관련하여 현행과학의 천문학적 숫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최근 창조, 즉 6천에서 만년을 주장해. 예를 들면 지질학을 예를 든다면 지질학자들은 46억 년을 말하지만 이 창조과학의 즉각적 창조론자들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6천 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질학적 데이터를 보면 46억 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질학자들은 46년을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6천 년밖에 안 된 지질학적 데이터를 46억 년이나 걸린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ppearance of age란 말이에요. 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 46억 년이 걸린 거예요. 실제는 6천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꼭 46억 년처럼 보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뭐 만 년밖에 안 됐는데 꼭 138억 년처럼 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따르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9페이지에 거기 풋노트에 계속 나오죠. 9페이지로 넘어가서 풋노트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임수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럼 실제로는 6천 년인데 하나님이 46년째 보이게 만들면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바위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나이트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만들고 모든 거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이게 만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에요. 그 창조과학계 하는 분들이. 근데 이 시대일 이론을 취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실제로 연대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9페이지로 가서 또 한 가지 시대일 이론을 취하면 과학과 신앙의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는 전도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이제 뭐 제 견해가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OPC 아까 보수적인 교단인데 풋노트 28번 보시면 OPC 그 교단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우주가 10,000년 전에 창조됐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전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미국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뭐 과학 다 배우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 100몇십억 년 얘기하는데 10,000년 얘기하면서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day age theory를 취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day age theory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태양이 4일째 창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이 어떻게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이 궁색하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이 없으면 기본 생명 유지와 생장이 이건 뭐 다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광합성 작용은 근데 태양의 작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창세기 기사에 의하면 태양보다 하루 전에 창조된 생물들은 태양 없이 지내요. 그러니까 3일에 식물이 창조되고 4일째 태양이 창조되니까. 근데 이것이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 이것이 24시간 견해의 주창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 태양의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광합성 작용 하루 정도 없이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Day Age Theory,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일 이론의 주창자들은 요음이 긴 시대를 의미하므로 식물들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태양 없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가 1000년이라고만 합시다. 뭐 1000만 년씩도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질학적인 연대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예를 들면 1000년이라고만 해봐요. 1000년 동안 식물이 광합성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얘기해도 어떻게 1000년씩이나 계속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냔 말이죠. 만나가 주어진 게 40년 동안이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주었다는 거 굉장히 엄청 기적이 그렇게 지속된다고 보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갖다 1000년 아니면 억년 동안을 그럼 광합성 없이 식물이 어떻게 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 창조론과 시대일 이론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그래가지고 시대일 이론의 주창자들은 태양이 나흘째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첫째 날 창조되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건 또 이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갖게 돼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두 광명체를 만들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만들다가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아사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사예요. 보통 그 히브리 창세기 1장에는 또 바라라는 말이 사용돼요. 이 바라가 create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6절에는 아사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없다가 있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일 이론가들은 이미 제1일에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에 천사들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한 별들이라든가 뭐 달, 뭐 해까지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대기권에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전에 창조돼 있었지만 대기권에 가리기 때문에 인간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4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이렇게 되면 만일 그렇다면 태양이 이미 제1일에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일의 식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제4일에 난 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것이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사라는 단어가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는 전혀 안 하고 이렇게만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난점 이런 또 이 3일 태양 창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식물 창조의 문제는 2번 동그라미 보세요. 제3일의 식물 창조는 태양과의 연관성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상당히 많은 식물들은 새와 곤충의 도움 없이는 수분 작용할 수 없어요. 그 씨 맺고 열매 맺고 하는 거 바람 대개 4가지 요인이 되죠. 바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공 수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이 사실은 새하고 곤충들이에요. 우리 곤충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새는 5일에 창조되고 곤충은 6일에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제 어떻게 수분작용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C. 그렇다면 식물은 이틀이나 사흘 이후부터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뜻이 돼요. 이게 24시간견의 주장들 크게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좀 이틀이나 사흘 기다리면 되니까. 아니면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수분작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대일 이론 주창자 이렇게 불가능해요. 이것도 뭐 2억 년 막 2천만 년 동안 그냥 곤충도 없고 새도 없는데 이게 다 일어났다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해야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일 이론 주창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첫째 날부터 태양이 창조된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성경 해석과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변형된 시대일 이론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대일 이론의 변형이 나타났다. 아까 뭐 한 것처럼 첫째 날 창조됐다 태양이 이렇게도 이제 갈 수 있지만 약간 변형을 한 거죠. 10페이지 보시면 이 변형론의 주창자가 아까 얘기한 에드워드 영의 아들인 데이비스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변형론의 주창자는 창세기 1장의 특정일에 특정한 생명이 창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를 들면 3일에는 식물이고 5일에는 새와 해양동물, 6일에는 지상동물, 가축, 곤충. 그렇게 이제 된 거로 이제 나타났지만 이것은 주로 그랬다는 거지. 주로 5일에 새와 해양동물이 창조됐지만 주로 6일에 가축, 곤충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지만 그날에만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외 없이 그랬다는 건 아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런 이론을 주장하기 전에 설명을 많이 하죠. 저는 결과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사람은 또 상당히 또 납득이 가게 설명을 또 앞에 많이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생명체는 어떤 특정한 날에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주로 그날에 창조되었을 때 다른 날 혹은 다른 날들에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도표 스캔한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태양과 그 밑에 1, 2, 3, 4, 5, 6은 날짜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뭐고 Solar System and Stars, 그러니까 태양계와 별들에 대한 거. 이미 1일째부터 창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4일째 Solar System and Stars가 쭉 도표가 올라가 있죠. 주로 이날 이제 많이 이렇게 됐지만 그 전부터도 이미 있었다. 또 Ocean and Atmosphere, Ocean은 대양, Atmosphere 대기권이죠. 그건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둘째 날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다. 식물도 이미 둘째 날부터라고 생각해요. 셋째 날에 창조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아주 기본적인 식물의 이런 것들은 이미 물속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된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그게 도달한 이런 것이다. 새 같은 거, birds, mammal. 그 인간의 경우는 앞에는 전혀 없다가 6에만 쭉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인간은 정말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6일에 이때 재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성경상 주석상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견해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뭐 성경의 반성경적으로 하는 그건 아닌데 그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으로 이걸 주장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틀 이론은 좀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마 나머지는 그냥 제가 뛰어넘어도 될 것 같아요. 틀 이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이기 결국 그래서 사실 8가지를 소개했지만 지금 기독교 내에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3가지 입장은 24시간 견해, 시대일 견해, 그리고 틀 이론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제일 이제 나머지는 조금씩 변형들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틀 이론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마 우리가 다 이 정상치고 틀리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틀 이론은 막 정말 설명을 해도 뭐 이게 도대체 듣고 나서도 알 것 같지만 이제 모르게 된 이제 이런 것인데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의 욤은 24시간이라고. 이 틀 이론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은 24시간이라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이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볼 때 3번, 4번, 5번이 이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저자, 물론 이제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은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거는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하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을 6일의 작업일, 이 작업은 하나님이 언젠가 한 그 창조 사역을 6일이란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 끼워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일이라는 요것은 꼭 전후관계에 의해서 딱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언젠가 일어났어요. 단지 모세가 6일이라는 그 틀에다가 그걸 끼워 맞춰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면 6일의 작업일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 이게 주제별이라는 건 조금 이따 나오고 또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날, 요는 사실상의 24시간,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사실상의 24시간, 그것을 모아 형성한 일주일이라는 틀, 이거를 꼭 일주일에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10일이라는 틀도 만들 수 있었고 아니면 3일이라는 틀도 만들 수 있었고 그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문학적 수단이요. 이스라엘이 일과 안식에 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 설명이에요. 여기 이제 주창자가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옛날 그 구약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견해를 이제 이야기 많이 이제 발전됐고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은 브루스 월트키 같은 사람 좀 알고 또 헨리 블럭 이건 불란서의 복음주의자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틀 이론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신학적 자유주의자들도 틀 이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급진적 입장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뭐 데이 에이지 티어리 이런 거, 시대일 이론 이런 거는 급진적 신학 입장 사람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24시간계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에게만 있고 그런데 틀 이론은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있고 급진적 사람에게도 있고 신학적 굉장히 많이 퍼져가 있어요. 지금 이 이론이. 이제 그래서 약간의 그 오해 이제 그게 이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B. 그런데 이 이론이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나 급진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 가운데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환영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입장의 기원을 비평학자들에게서 찾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설명이죠. 이 입장의 효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의 구약 교수였던 메리디스 클라인 195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풋노트 34번에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5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제목이 Because it had not rained.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고로.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클라인이 이런 논문을 쓰게 된 데는 몇 가지 전제나 방침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 P 문서다, J 문서다, 문서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창세기 1장이 역사적 성격이 그리긴 하지만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창세기 2장 5절 때문이다. 왜 창세기 2장 5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인지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게 다 얘기할 수.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비가 안 온 이유를 숲이 그 채소가 자라지 채소가 자라지 않은 이유를 비가 오지 않았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주일 동안에 기적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거기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전제를 할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이제 태양이 뭐 나흘째 창조돼 가지고 생기는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막 들면서 창세기 1장은 역사적인 글이긴 하지만 절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창세기 2장 5절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글을 재서 나가고 있어요. 디귿 11페이지. 창세기 1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남은 길은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의 문학적 틀을 구성한 것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글이 이제 논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클라인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상응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좀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구조는 스트로프,
스트로피라는 건 우리말로는 절이라고 돼 있는데 한 단락으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 같은 걸 보면은 그 시는 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써니트 그러면 14행시 해가지고 그런 운율을 지키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전형적인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처럼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반복 내용이 명령, 성취, 감독, 결론. 지난주에는 제가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4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명령, 빛이 있었고 성취, 또 그걸 하나님이 감독하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결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후렴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은 약간 시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성격에 그리면서도 이 시적인 면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르스 클라인은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응의 면이 있다. 그 상응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논문을 또 쓰면서 밝혀졌는데 한쪽은 크리에이션 킹덤이고 한쪽은 크리처 킹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 크리에이터 킹 이제 이런 크리에이션으로 다 연관시켰는데 첫째 날은 빛이고 넷째 날은 거기에 상응하는 광명체, 둘째 날은 하늘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해양 동물과 조류, 3일은 마른 땅 식물이면은 마른 땅에는 육지동물, 식물은 인간에게 음식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29절 30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상응이 된다는 거죠. 강점 틀리로는 3가지 뭐 이거는 그냥 뭐 2장의 맥락에 비춰가지고 1장을 해석하고 1장과 2장의 내용을 잘 조화시키고 이 근동지방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줘. 그래서 뭐 2번도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또 틀 이론은 신학적 친화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브루스 월트키나 뭐 이런 존 컬린스나 뭐 거의 대부분의 월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구약 신학과 연관시키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안식일 뭐 이런 걸. 약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둘째 나오는 걸 이걸 다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2번째 약점 보세요. 2번째 약점은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역시 그 교단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틀리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흔쾌한 마음으로 대하기 힘들다.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이거 조심해서 설명해야 돼요. 잘못 설명하면 오해를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틀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24시간이고 그러나 일주일은 하나의 문학적 수단이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할 때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을 주고 게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자유주의자나 급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의 보수적인 목사들은 틀리론 자체가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리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난점이 있다 그래요. 유비일 이론은 제가 뭐 장비도 못하고 유비도 못하고 못하니까 그냥 뛰어넘을게요. 이것도 그 틀리론과 좀 비슷한 그런 거. 마지막 계시일 이론. 요거 계시일 이론은 매우 특이해요. 이거는 현재까지 이론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창조, 하나님께서 일한 것을 이제 밝혔다는 건데 계시일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 것을 계시해 주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입장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욥은 24시간 길이고 연속적으로 연관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기술한 날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창조 활동을 계시하는 날이에요. 이것도 창조 활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창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6일에 이제 맞춰가지고 첫날에는 모세가 예를 들면은 뭐 천지를 창조하잖아. 요 계시를 받은 거고 둘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 그걸 계시를 받은 거고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6일 동안의 창조가 일어날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일은 그냥 자기 모세가 계시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굉장히 독특하죠. 이 이론에 의하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과거의 시점,
언제인지는 몰라. 이건 과학이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과학적 조화하는 분들이 이 계시일 이론을 또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뭐 이거는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그 4번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모세에게 자신의 창도 활동이 어떠했는지의 위기에 걸쳐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회화일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픽토리얼 데이. 이것은 세상의 창조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계시하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와이즈먼이라는 그 평신도에서 이 아들이 유명한 구약 학자가 나중에 됐는데, 그래서 이건 뭐 성경에 엑시에티컬하게 문제가 많죠.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건 나와 있지 언제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약점입니다.